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라서 기분도 좋습니다. 다들 광합성 오늘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탑 에셋 바이 마켓 캡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자산 중에 이제 마켓 캡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1위가 골드고 2위가 애플, 3위가 사우디 아람코.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7위가 실버고요. 8위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다 보시면 이름 보시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삼성도 17위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JP 모건 체이스 바로 뒤에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바로 뒤에는 존슨앤존슨이 있고요.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암호화폐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제 XRP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서 여기 1위 자리 잡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렇게 저는 바라고 충분히 여기 탑 에셋 마켓캡의 순위권에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공유해드리고요. 캐니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주시는 의견이 현재 잠깐은 조정이고요. 현재 이제 코렉션이 2017년 이제 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XRP 그 올타임 하이가 미국 돈으로 3달러 84센트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돈으로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한 4,800원까지 상당히 짧았지만 그게 올타임 하이고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장이라는 걸 이제 구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코인마켓캡에서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50% 이하로 유지가 됐고요. 43%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15%였는데 벌써 조금 더 올라와서 19%까지 올라왔고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아직은 이제 알트장이 끝나지 않고 조정장이지 이제 하락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인디케이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계를 할 때는요. 비트 도미넌스가 30%까지 빠진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알트들이 상당히 이제 불장이 올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장도 끝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이제 과열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지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립트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지금 누가 리플사 변호사냐? 그러니까 메리조 화이트, 그전 SEC 의장 분이시죠. 현재는 지금 리플사 소송에 있어서 파이널 보스급으로 이제 계속 위에서 이제 조정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제 여기 이분이 앤드류 세레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전 SEC 집행부 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시기도 하지만 주목할 게 있는데요. SEC에 있었을 때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라든지 재판, 항소 처리, 그리고 증권 관련 사기 소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복잡한 민사 소송. 현재 지금 SEC하고 리플사가 겪고 있는 게 복잡한 민사 소송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는 이제 SEC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리플사를 변호하면서 증권 관련 리플사 이제 소송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보시면은 이게 바이오그래피가 이제 이분이 더 이상 SEC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제 오히려 리플사를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여기 바이오그래피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물론 돈이 많이 관련돼 있겠죠. 이제 리플사 이제 변호인단들은 이제 돈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SEC 그 의장, 그 집행부장까지도 현재는 여기에 SEC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의장까지 포함해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변호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만큼 이제 XRP 그 리플 케이스가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정말로 이거는 케이스가 이길 케이스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아무리 돈이 좋지만 끼지를 않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단계 땡겨서 맥심 라이트 한잔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자, 이분이 펜트호시라는 분이신데 여기 보면은 I currently own zero XRP. 나는 현재 XRP가 아예 없다. 제로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가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보는데
팔로워도 10만 명이 넘고요. 이제 XRP 이제 투자를 현재는 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시각으로 XRP를 더 본다는 소린데, 여기 보시면은 나는 뭐 XRP가 한 개도 없고 몇 달 동안 차트나 트윗을 한 적도 없다. 실제로 그래왔고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내가 증권 관련 이제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어, 이제 이번 사건이 아니고요. 이번 소송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권 소송 다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베이스클리 말하면은 95% 정도가 이번 리플사 소송은 95%가 합의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는 계속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요. 저도 이제 지난 거의 3, 4개월간 이제 거의 뭐랄까 리플사 관련해서 제일인 것처럼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리플사 소송을 봤는데요. 거의 합의로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돼서 규제가 명확하게 풀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합의는 거의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앞으로 리플사 XRP가 어떤 식으로 사용처 제한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SEC가 앞으로 이제 같은 게 이번 소송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미국 법률상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규제 부분이나 명확성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명확해지나, 그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XRP의 진짜 가치는 이런 펌핑장에서 이제 뭐 몇십 배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저희가 원했던 이제 3디짓, 4디짓, 쉽게 말하면은 뭐 $100 이상, $1000 가려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 많이 드렸던 바로 클래리티,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매스 어댑션이 뒤따르고요. 매스 어댑션이 생겨야 유동성이 제대로 발동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단추는 레벨 플레잉 필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번 소송건에서 합의가 잘 돼서 규제 명확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은행과 기관,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들이 매스 어댑션을 들고 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건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소송건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플사가 어떻게 규제성과 명확성을 받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잘 공유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XRP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1 밀리언 트랜잭션, 100만 거래가 있을 때마다 XRP가 비트코인보다 에너지 소모 측면에 있어서는 57,000배 이상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요즘 환경적인 문제가 글로벌 이슈인데, 과연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매스 어댑션에서 지불 수단으로 채택을 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비트코인 홀더이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으로 좋은 옵션이지만 이제 지불 수단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희박하다, 이제 매스 어댑션은 희박하다는 입장이고, 이런 포스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 맥시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되게 싫어요, XRP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비트코인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자산의 가치로 보고 있는데, 모두 다 갈 길이 틀린데 너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이제 XRP에서 지불 수단에 있어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밈을 형성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아라비안 비즈니스에서 발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룰루 파이낸셜 그룹이거든요. 리플사 파트너십 관련 기사인데요. 룰루 파이낸셜 그룹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부다비에서 기반을 둔 이제 금융 서비스 대기업이고요. 올해 2021년에만 12개의 새로운 지점을 열었습니다. 중국 중동 지역이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 관심 밖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중동 지역이 미국 다음으로 뭐 사우디라든지 UAE, 쿠웨이트 등등 10대 송금 국가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제 송금 부분에 있어서요, 이제 기존 업체들과 신흥 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루 파이낸셜이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리플, MB, 페더럴 뱅크 등등. 그래서
리플사 파트너십을 같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넷을 이용해서요. 인도가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페이먼트 코드어를 강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는 XRP가 사용되지 않고 리플넷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XRP를 사용하게 만들려는 리플사의 계획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규제 부분에서 걸리는 게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규제와 이제 다 틀리지만요. 중동 국가는 의외로 샌드박스도 쉽게 통과하는 거를 제가 몇 번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스위치가 켜지면은 이제 빠르게 어둰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도지코인과 비체인 관련 이제 소식을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도지코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이제 20대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도지코인 투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는 이제 펌핑장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데 이제 확실히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도지코인에선 정확한 로드맵이 없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격 등락폭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뉴비 같은 분들은 이제 20, 30%, 40% 등락은 처음 겪는 거라서 이제 많이 손절도 하셨고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지코인이 현재는 펌핑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빼라? 투자 뭐 조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코인이 시총 4위예요. 4위까지 올라온 프로젝트인데 여기 뉴스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달 탐사 계획에 있어서 가상자산인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윗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내년 도지 원 미션 투더문, 그러니까 달 탐사를 시작하는데 스페이스 X는 도지 원 새들라이트를 내년 달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미션의 보수는 도지로 지불될 것이고 우주 역사 첫 번째 암호화 피자 밈코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팅이랑 사용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까지 이게 이제 유지가 가능하고 이제 사용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현재는 가격 상승에 비해서 사용처가 많이 미약하고 이제 어떻게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냐 이제 이걸 지켜보는 게 현재 상승 여력은요 도지코인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또 이제 어떤 트윗이라든지 모멘텀 유스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내서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올인 투자는 절대로 안 하신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도가 일론 머스크가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저도 뭐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요. 일단 이렇게 굵직굵직한 소식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도지코인 홀더 분명히 계실 거니까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제 비체인이 중국 특허 관련을 이제 얻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레딧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온도 데이터 저장 및 수집 방법, 시스템에 관한 특허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특허인지 몰라서 제가 이제 구글 패턴트를 통해 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현재 콜드 체인 운송,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야채나 과일, 육류 등에서 신선도와 효율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효율성에 있어서 특정 온도 기록과 온도 데이터 저장 그리고 수집을 하는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콜드 체인 운송 과정에서 온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게 핵심이고 이 부분을 비체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온도 데이터 수집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서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는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아직은 펜딩 상태예요. 펜딩이면 보류 중인데 이 말이 조금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그 서밋한 날짜가 2019년이면 벌써 꽤 됐잖아요. 됐는데 근데 이게 반응들이 어떤 사람들은 미국 특허랑 틀리기 때문에 처음 이런 특허를 처음 냈으면 계속 펜딩 상태로 뜬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의견으로는 아직 보류 중이니까 확실한 게 아니다 등등 반응이 엇갈리는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비체인 관련 영상이 굵직한 소식이 나오면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